이승우 선수 어떻게 보세요? 선수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노포메이션 룡TV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봤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지도했던 김학범 감독이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평을 짧게 했었는데요. 굉장한 유망주고 갖고 있는 게 많은 선수다. 그런데 갖고 있는 게 많다고 해서 다 좋은 선수는 아니다. 마지막 전제 조건이 성인과 동등한 조건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 굉장히 흥미롭죠. 아시안게임에서도 보셨듯이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냈었습니다. 김학범 감독도 조커로 쓰던 선발로 쓰던 득점이 필요한 상황, 이럴 때는 이승우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대표팀의 경기를 압도를 하면서 수비로 그렇게 전환할 상황이 많지 않았던 경기에 그 역할을 많이 해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뜻을 반대로 한번 풀어보면 수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게 이승우 선수의 피지컬. 피지컬은 사실 큰 넓은 범위를 포함을 해요. 체격과 체력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피지컬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승우 선수의 단점, 피지컬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김학범 감독도 얘기를 했듯이 그 부분은 본인이 커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성인 레벨로 넘어왔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게, 이승우 선수가 16세, 17세, 18세 그 연령대에서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이슈를 받을 때, 그때는 사실 전진 드리블 탁 돌아서서 뛰는 능력도 빠르고 자기만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학범 감독님의 말처럼 성인 레벨 들어오면 수비의 힘, 속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갖고 있는 기술이 좋아도 결국에는 힘에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좀 여담이지만 바르셀로나 코치 쪽에서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였어요. 이승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고평가 받았던 큰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바르셀로나가 4-3-3을 기반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까지 딱 올라가면,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가면은 위에 3-2번 돌아서서 말 그대로 전진 드리블, 경기를 대부분 지배를 하니까 그 상대 수비 블록을 깨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할 유닛이 필요한데 그 연령대에 그런 선수가 이승우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팀에서 계속 애정을 갖고 키웠던 거고 그렇게 하면은 수비력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알아서 뺏어서 다 갖다 주니까. 바르셀로나의 육성 시스템에서 길러진 축구 공격수들은 그런 쪽에 아주 익숙했었고요. 단 문제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그렇게 완성도 있게 그런 스타일로 하는 팀이 바르셀로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우 선수가 반드시 바르셀로나에서 B팀이라도 데뷔를 하길 바랬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니까. 근데 사실 보얀이든 도스 산토스든 라마시아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막상 성인팀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다른 팀 가서 다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 스타일, 그 해왔던 것들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성인 대표팀 데뷔하기 전이에요. 제 기억으로 19세 대표팀인가? 과거 청소년 대표 시절. 그때 청소년 대표팀이 국제 경기를 앞두고 대학교 팀과 연습 경기를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 경기를 멀찌감치 지켜보고 그 대학교 감독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승우 선수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선수도 아니야, 이 얘기를 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마 그게 이승우 선수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이틀 만에 했던 경기고 시차나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지도자들도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분 관점에서는 그분이 워낙에 좀 팀 스타일로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워딩을 좀 세게 하셨겠죠. 근데 현장에서도 그런 시야는 존재한다,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승우 선수가 17세 대표팀, 20세 이렇게 아시안게임 성인 대표팀까지 지금 꽤 단기간 동안 쭉 거치면서 본인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계 현장에서는 다 이거였거든요. 재능은 좋다. 이 선수가 한국 축구 시스템, 한국 축구 문화, 대표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이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겠느냐, 이게 이슈였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서인지 대표팀 코칭 스텝에 따르면은 연령별 대표 때요, 대표팀 소집할 때마다 본인이 이제 바뀌려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대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융합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한국 선수 중에 없는 유형의 선수잖아요, 사실. 좀 특이한. 그래서 김학범 감독이 아시안게임 때 잘 활용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배하는 경기, 압도하는 경기, 아시아권 내에서 점유율 70, 80% 갖고 가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깨야 되는 경기, 이럴 때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승우 선수 대표팀에서 역할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23명 엔트리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23인에선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출전 여부는 당연히 벤투 감독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드러내는 거는 사실 좋은 행동은 아니겠죠. 근데 그 부분도 성장하는 과정이니 팬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그 선수의 성장기를 응원해 주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남들이 없는 것들을 좀 발산하는 선수들. 앞으로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해외에 지금 어린 나이에 한국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나중에 또 대표팀 들어오고 하면은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같은 특이한 캐릭터, 특이한 재능, 그런 선수들이 대표팀에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 축구계도 그러면 준비를 해야게 되겠죠. 이 기회를 빌려 한마디 해야겠네요. 승우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물병만 차지 마.